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스태틱 라우팅에 이어갔고, 이번 시간에는 나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나트는 제가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전달을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풀 어드레싱에 보시게 되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로 나눠 갖고 아주 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배웠어요. 각 이제 클래스풀 어드레싱에 보게 되면 그 일부분을 비공인 IP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공인 IP 같은 경우에는 실제 ISP를 통해 갖고 네트워크에서 이제 통용되는 IP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비공인 IP는 여러분들 이제 가정 환경이 19268 1점 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172 10점 대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비공인 IP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비공인 IP가 이렇게 통신사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ISP 통해 갖고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어드레스를 통신사에서 할당해 준 그 공인 IP로 변환시켜 갖고 이제 외부로 나가야 실제 그 라우팅을 통해 갖고 해당 목적지에 이제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아마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가지고 나트를 이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구성들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트 구성을 이제 어디서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이 랩탑이 구성되어 있는 이 19168 1점 대역을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제 다양한 기기들이 L2 스위치, 랜에 이렇게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다 통신사에서 할당된 IP는 바로 그 R1의 우측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의 우측에 있는 왼 포트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 상단에 있는 스위치로부터 IP를 여러분들은 유동 IP로 받아왔을 거예요. 유동 IP를 이제 받는다는 얘기는 DHCP로 이제 비어있는 IP를 이제 자동으로 할당을 받는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R2에다가 이제 DHCP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해당 라우터가 해당 IP를 비어있는 데를 가져와 갖고 이제 라우팅도 이제 실습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가정에서 생각한 것처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이제 기기들이 많은 IP들이 단 하나의 IP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 할 그 나트는 그 P8라고 하는 이제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트 나트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나트는 그 1대1로 나트를 할 거냐. 1대1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IP 하나당 공인 IP 하나씩 이제 매핑 시키는 거고, 만약 그 N 대 N이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다수의 비공인 IP가 바로 이제 공인 IP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매핑 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 IP를 대부분 이제 하나만 받았어요. 통신사에서 공인 IP를 여러 개 받을 수가 있는데, 뭐 개당 이제 가정 같은 경우는 개당 한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유동 IP 하나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N 대 1 나트를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공유기 환경하고 동일하게 이제 PAT 나트 중에 N 대 1 PAT로 이번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자, 나트를 이제 여러분들 설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R1에 한번 가보시면 돼요. R1에 가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스태틱 라우팅 할 때 R1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다 세팅을 해줬습니다. IP를 다 적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이더넷을 보시게 되면 19168 1.1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내부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인사이드라고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당 인터페이스 기가 이더넷 0번에 0번 슬롯의 0번 포트죠. 거기를 IPNAT INSIDE라는 명령을 통해 갖고 해당 영역을 INSIDE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IPNAT를 그 설정해 줄 때는 지금처럼 이 명령이 IP 워낙 이제 주소를 할 때는 IP 어드레스지 않습니까? NAT를 설정할 때는 IP NAT라는 명령을 통해 갖고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정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웃사이드를 얻으려면 이 인사이드 외부에 있는
그 외에 있는 이제 모든 쪽을 우리는 이제 아웃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아웃사이드가 이제 여러분들 아론에서 봤을 때는 바로 기가이던의 0번 슬롯의 1번 포트가 해당되겠죠. 거기에 IP는 10.0.1.1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아웃사이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빠져나가신 다음에 다시 인터페이스 0번 슬롯의 1번 포트에다가 IP NAT 해갖고 아웃사이드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내부하고 외부가 바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외부로 IP를 트랜스레이트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명칭을 정확하게 이제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설정해 줄 게 뭐냐면 IP 풀을 만들어 줘야 돼요. IP 풀을 이제 만들어 주실 때는 명령이 IP NAT하고 지금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정해 줄 수 있는데 바로 이제 풀 하나 이제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풀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IP의 공인 IP로 변환을 시킬 것인가를 여기다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 IP 시작과 마지막 주소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주소는 공인 IP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n 대 n으로 구성을 할 때 이럴 경우에 이제 필요한 거죠. 만약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는 환경처럼 n 대 1 환경이다. 그러면 시작 주소하고 마지막 주소가 동일하겠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실습할 때는 풀 언더바 1로 이제 이름을 세팅을 해줄 거고, 공인 IP는 우리가 이제 기가 이더넷 0번 슬롯의 1번 포트가 10.0.1.1로 스태틱하게 우리가 IP를 세팅해 놨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정 IP를 할당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공인 IP 시작 주소하고 마지막 주소는 바로 이제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브넷이 바로 이제 슬래시 24 네트워크이다. 여러분들 이제 가정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브넷에 대해서 배웠지만 가정은 대부분 다 24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슬래시 25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서브넷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 한다고 하면 이 서브넷 마스크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뭐 128, 25.12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P NAT 풀을 해 주신 다음에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놓고 공인 IP에 해당되는 정보들은 내가 변화될 바로 이제 라우터의 공인 IP 이 부분을 세팅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넷마스크는 해당 이제 서브넷을 지칭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액세스 리스트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액세스 리스트가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CL이라고 불러요. ACL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파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는 우리가 이제 어떤 패킷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단하거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파이어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보안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ACL을 정책을 수립하는 건 이 파이어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L3 스위치에서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그 정책을 수립을 해서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AC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이제 해당 IP가 이제 공격이라고 판단돼 갖고 차단을 좀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디나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때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해갖고 이제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지금처럼 해당 패킷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퍼밋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퍼밋을 해줘갖고 해당 IP를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데 이제 ACL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먼저 장표에서 이 내부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인사이드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쵸? 네트워크 영역을 인사이드를 해놓고 이 라우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깥쪽을 우리가 아웃사이드라고 이제 정의를 내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NAT를 수립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이제 패킷이 나가요. 이럴 때 이제 이 보안 레벨의 이 시큐리티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아웃사이더가 시큐리티 레벨이 100이다. 그러면 인사이드 레벨은 한 10점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이 인사이드에 있는 시큐리티 레벨이 이 아웃사이드보다 훨씬 낮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내부가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성이 떨어지는 데서 이렇게 높은 쪽으로 갈 때는 해당 패킷을 기본적으로 디나이 해주게끔 돼 있어요.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나트를 구성을 했을 때는 이 ACL로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것들을 허용을 해줘야 돼요. 퍼밋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억세스 리스트 해갖고 정책 번호를 지금 1서부터 이 스탠다드 정책 같은 경우 99번까지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는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1번이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퍼밋할 대상자가 누구냐? 지금 내부 IP라는 거죠. 내부 IP는 바로 192.168 1점 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워낙은 그 IP 주소를 해주고 이제 넷마스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억세스 리스트 같은 경우나 이제 나중에 이제 OSPF의 네트워크 세팅할 때는 이 넷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와일드카드 넷마스크를 써요. 자, 이제 와일드카드 넷마스크는 어떤 거랑 이제 비슷하냐면 넷마스크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바로 넷마스크의 반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 반대는 아닌데 만약 예를 들어갖고 넷마스크가 255.255.255.0번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와일드카드 넷마스크로 표현한다는 거는 0.0.0.25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넷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위 24비트가 이제 서브넷을 구성하는 거고 이제 하위에 있는 이 비트를 가지고 8비트를 가지고 이제 호스트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네트워크를 구분을 했지만 이 와일드카드 넷마스크는 해당 빛이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같은 그룹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와일드카드 넷마스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중간전에 이 111이라는 거는 모든 빛이 다 그 8비트가 1로 세팅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1001, 1111 이런 식으로 와일드카드 넷마스크를 이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당 그 넷마스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억세스 리스트 ACL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OSPF에서 구성을 할 때 이 와일드카드 넷마스크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쉽게 이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 억세스 리스트 해갖고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애들, 얘네들을 이제 슬래시 24 네트워크에 해당되어 있는 모든 애들은 다 허용해주라는 이 정책을 수립을 해주면 이제 억세스 리스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트의 이제 기본적인 영역 설정을 해주셨고, 이제 나트의 풀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억세스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해당 그 나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제 정책하고 이 풀을 서로 이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IP 나트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인사이드에 대해서 해당 그 소스에 대한 그 목록들, 이제 그 해당 그 리스트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IP 풀 1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이제 1로 허용해 주면서 나트로 변환시켜 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IP 나트 인사이드 소스 리스트 해갖고 이 해당 명령을 수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이런 명령어들을 다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신다면 나트는 IP 나트 명령으로 수립을 한다. 우리가 이제 스태틱 라우팅을 이제 수립할 때는 IP 라우터 해갖고 만들어 주셨고 IP 주소를 세팅할 때는 IP 어드레스로 세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트를 수행할 때는 IP 나트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물음표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패킷 트레이서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령어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만 있다고 하면 항상 이 명령어를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 앞에 주도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해당 명령어가 어떤 건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쉽게 이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실습 패킷트레이서 가갖고 직접 한번 이 설정들을 한번 하나씩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킷트레이서 이제 화면을 가셔갖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제한 부분들 만약 이제 과제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 카페에 요 해당 파일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부르셔갖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제 불러온 다음에 나트를 구성할 때는 지금 R1에 해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트를 구성할 때는 바로 요 R1에 해당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2911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OSPF 다이나믹 라우팅을 실습하기 위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조금 더 설정을 할 건데 이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기존에 지금 우측에 있는 이 망을 좀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P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 갖고 삭제를 해 주시면 돼요. X표가 나오면 다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해 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스태틱 라우팅 때문에 우리가 R1하고 R2에 19168 1점 대역에 대한 거, 뭐 210 10.1.1에 대한 거 스태틱 라우팅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먼저 이제 CLI에 가셔갖고 기존 라우팅을 이제 지울 겁니다. 그래서 en 명령을 주신 다음에 config 가기 전에 먼저 show running config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잠깐 조금만 더 내려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어떻게 나누시냐면 이렇게 IP 라우트 해갖고 이제 반대로 오는 거죠. 19168 1.0으로 가는 거는 10.0.1.1로 가라고 하는 이 라우팅을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지우냐면 얘를 이제 드래그를 해주셔갖고 마우스 드래그 한 다음에 우측 버튼 눌러서 카피를 누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config T 들어가신 다음에 no 하시고 인서트 한 바로 이제 shift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 복사한 것들이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셔갖고 show running config 갖고 보시게 되면 아까 라우팅 했던 게 이제 클래스레스 이 밑에 이제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제 이 패킷트레이서 뭔가 이제 지울 때는 앞에 no를 붙여갖고 해당 그 설정 값을 지운다는 거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항상 오버라이트 해갖고 지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오버라이트 되지 않고 추가가 됩니다. 어펜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유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 라우터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라우터를 지금 막 활용할 건 아닌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겸 해서 라우터 하나 더 추가해 놓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부팅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부팅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no 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라우팅을 이제 부팅되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호스트 네임 바로 이제 우리가 CLI config t 해갖고 호스트 네임 해갖고 바꿔주셔도 되는데 여기서도 바로 R3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꾸게 되면 하단에 지금 config 터미널에 갖고 호스트 네임 R3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 이제 CLI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이제 패킷트레이서 안에 있는 것 같고 설정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그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 이제 라우팅을 여러분들이 만지실 때는 이렇게 패킷트레이서 화면처럼 보이지가 않고 다 CLI 화면에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선택을 해 주셔갖고 R3하고 연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IP를 어떻게 세팅하냐면 이제 하단이 10.0.1이니까 왼쪽에 R3의 왼쪽은 20점대로 해놓고 오른쪽은 30점대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화면이 지금 작아갖고 그런데
자, 먼저 이제 IP를 세팅하기 전에 우리가 뭐로 세팅할 거냐면 20.0.1.1로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R1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세팅할 거고, R3는 어떤 걸로 세팅하면 20.1.1.2번으로 세팅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플레이스 노트 카피가 지금 화면이 너무 커갖고 잘 안 보이는데, 슬래시 24 네트워크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이쪽도 슬래시 24 네트워크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넷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서브넷을 조금 바꿔도 되는데, 이제 헷갈리실까봐 아직 이제 패킷 트레이스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런 다음에 우측은 몇 번으로 할 거냐면 30.0.1.1로 R3 인터페이스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R2는 30.0.1.2로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잘 해놔야 이게 헷갈리지 않겠죠. 제가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봐 이제 화면을 크게 해놔갖고 배열이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배열을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디버깅 할 때도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다 입력을 해놓으면 상당히 편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IP 먼저 다 세팅을 하고 갈게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잘 하실 텐데, config t 이 화면이 잘 보여야 되겠죠. 자, config t 해갖고 마찬가지로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요. 지금 이제 R1의 인터페이스, 이제 R3로 가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생겼죠. 그쪽이 기가 이더넷의 0번 슬롯에 2번 포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P 어드레스를 몇 번으로 할 거냐면 20.0.1.1로 세팅을 해주기로 했죠. 서브넷 마스크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 셧다운 꼭 해주셔야 되겠죠. 노 셧다운 해갖고 포트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R1을 세팅해주면 IP는 세팅이 다 된 거죠. R3 한번 가볼게요. R3 가셔갖고도 CL에 가셔갖고 이제 config t 해갖고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기가 그 왼쪽 R3의 왼쪽과 오른쪽 인터페이스를 다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가 우리가 GI까지만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0번에 0번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몇 번으로 할 거냐면 20.0.1.2번 25.25.25. 빵 해주시고 노 셧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빠져나오시고 이제 우측 세팅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우측은 기가 이전에 0번 슬롯에 1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IP 어드레스를 몇 번으로 할 거냐면 30.0.1.1로 세팅을 해줄 거죠. 서브넷 마스크 입력을 해주시고 노 셧다운 해주시면 이제 세팅이 다 된 겁니다. R3 해주셨고, R2도 마찬가지로 R3로 가는 쪽에 세팅을 해주셔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IP 세팅을 해줄 config t 해갖고 인터페이스가 몇 번이냐면 기가 이더넷의 0번 슬롯에 2번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작아갖고 이제 보여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자, 여기서 이제 IP 어드레스를 30.0.1.2번으로 세팅해 놓고 25.25.0번 이렇게 한 다음에 노 셧다운 해갖고 이제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WR 해갖고 그 NVM에다 다 저장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IP까지 다 세팅을 해갖고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라우팅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랩탑에서 지난 우리 실습한 것처럼 CMD 창을 이렇게 여셔갖고 우측에 있는 서버가 지금 210점대역 아닙니까? 여기다 이제 핑을 한번 보내보는 거죠. 210점, 10점, 1점, 10번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해당 그 호스트에 다다를 수 없다는 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도 해당 패킷이 어디까지만 갈 거냐면 이 R1까지만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패가 되는 것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R1에 대해서 이제 나트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R1에 이제 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config t 해갖고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터페이스 기가이더넷 0번에 몇 번이죠? 옆에 보게 되면 0번에 0번이죠. 우측에 0번에 0번입니다. 이쪽이 바로 인사이드라고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IP NAT라는 명령.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치면 명령이 더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IP NAT 얘를 인사이드라고만 지정을 해주고 끝날 겁니다. 영역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지정을 해줘야 될 거냐면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는 내부 외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우리 인터넷 구간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해주신 다음에 기가이더넷에 0번에 1번 슬롯.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IP NAT 하신 다음에 아웃사이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가지 영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다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될 거는 IP 풀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NAT는 IP NAT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P NAT 풀 하나 정해 줄 건데 여기다 이제 풀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풀 뭐 언더바 1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 이름을 했을 때 어떤 공인 IP로 바꿀 거냐. 그러면 우리가 공인 IP를 10.0.1.1 그러니까 우리가 이 R1의 우측에 있는 게 이게 공인 IP라고 우리는 이제 지정해 놓고 이 IP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 IP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N-1 그 NAT PAT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인 IP 시작과 마지막 주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작 주소를 10.0.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소도 10.0.1.1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얘는 이제 넷마스크를 했을 때 25.24 네트워크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이제 IP NAT 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CL을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인 거죠. 액세스 리스트 한 다음에 이제 명령을 잘 모르시게 되면 이제 물음표를 누르시게 되면 IP 스탠다드하고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탠다드 액세스니까 1번서부터 99번까지만 그 액세스 리스트를 생각해 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액세스 리스트 한 다음에 정책 번호를 해주고 우리는 해당 그 패킷을 퍼밋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것들만 허용을 해줄 거니까 내부가 192.168.1.0 대역이라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서브넷을 쓰는 것들을 이제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브넷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서 물음표를 치시게 되면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와일드카드 bit이라는 것들 세팅할 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0.0.0.25 시크릿에 해당되어 있는 네트워크 영역을 이렇게 와일드카드 넷마스크로 세팅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액세스 리스트까지 만들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핑 테이블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핑 테이블은 IP NAT 해주시고 인사이드의 소스 리스트인 거죠. 소스도 이렇게 물음표를 치시게 되면 스태틱 단 하나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그룹으로 할 거냐 우리 이제 리스트를 할 거니까 왜냐면 내부망이 이제 많은 소스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상상을 하고 소스 리스트를 줄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아까 했던 ACL에 있는 ACL 번호를 하나 주시고 풀을 여기다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풀 그리고 풀 네임은 풀 언더바 1 이렇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세팅하면 이제 NAT까지 설정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트 해갖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태틱 라우팅 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내부에 있는 애들이 이제 IP는 10.0.1.1로 변환돼서 출발지가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라우팅은 목적지가 가는 거니까 이제 목적지 IP가 중요하겠죠. 얘네들은 다 어디를 이제 인접되어 있는 데를 가냐면 10.0.1
10.0.1.2에 R2에 있는 인접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로 라우팅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우팅을 수립을 해주셔야 이제 출발지가 얘로 바뀌어 갖고 해당 인터페이스가 위로 이제 가지 않고 바로 R2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팅까지 다 완료해 주시면 바로 이제 랩탑에서 이제 핑에 갈 겁니다. 그래서 CMD 창에 가셔갖고 다시 한번 210.10.1.10으로 이제 핑을 보내시게 되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언리처블이 나오지 않고 리퀘스트 타임아웃이 아마 2번 정도 수립된 다음에 바로 이제 통신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ARP까지 다 등록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시 통신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우리가 아까 R2의 스태틱 라우팅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패킷이 도달을 했을 때 지금 10.0.1.1이죠. 그럼 R2에 봤을 때는 10.0.1 대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킷이 R1을 통해 갖고 나트를 통해 갖고 R2를 통해서 패킷이 도달을 해요. 그런 다음에 R2에서 패킷은 이제 어디로 목적지를 가냐면 10.0.1로 가는 거죠. 패킷이. 이렇게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 R2에서는 이 R1에 있는 이 같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R2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R2에서 스태틱 라우팅을 하지 않더라도 이 R2가 해당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이 인터페이스가 바로 10.0.1.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R2에서 R1까지 해당 패킷은 스태틱 라우팅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패킷이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내부로 전달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R1에 가셔갖고 어떤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면 이제 나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엑시트 해갖고 여기까지 설정을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 show IP NAT 해주시고 이제 트랜스레이션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핑이 끝나갖고 트랜스레이션 한 게 이제 다 삭제가 됐을 텐데 다시 이제 랩탑에 가셔갖고 핑을 한번 보내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핑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R1에 가셔갖고 다시 트랜스레이션 보게 되면 지금처럼 그 나트 테이블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핑이 이제 4번 이제 발생이 돼 갖고 해당 IP들이 인사이드 10.0.1.1 이게 뭐냐면 글로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웃사이드로 나갈 때 어떤 IP로 변환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인사이드 로컬은 19168 1.10번에 해당되는 친구가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얘로 나가는데 이제 포트도 하나씩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P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트 번호하고 IP 주소를 가지고 이 매핑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는 로컬은 우리가 10.10.1.1 10번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패킷이 도달한 다음에 나중에 해당 패킷이 돌아오게 되면 요 나트 테이블을 보고 어떤 내부에 있는 그 호스트가 해당 수신자한테 패킷을 보냈는지를 확인해 갖고 이 IP하고 포트 정보를 통해 갖고 해당 호스트한테 해당 패킷을 전달을 해주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이제 나트 실습까지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습을 오늘 이제 나트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한번 이제 과제를 수행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라우팅 OSPF 다이나믹 라우팅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